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그립고 또 그리운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날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평생을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선생님이셔서 목소리가 좀 크신 편이신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를 오래 하고 있으면 귀가 좀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고 또 좋습니다. 태평양 건너 이역 만리에 떨어져 있는 딸이라서 자주 찾아뵐 수가 없어서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요. 요즘은 카톡으로 영상통화까지 무료로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전화 카드를 사서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아쉬웠거든요. 미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을 때였는데요.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태평양을 건너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50대 초반에 질병도 없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리 계신 엄마를 생각하니 10년 동안도 잘 못 배웠는데 어떡하나, 이제 80이신데 아무리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해도 몇 번 못 뵐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이제까지도 보려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느니 지금 힘들어도 자주 찾아 뵈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저같이 부모님을 뵈려고 태평양 같은 먼 거리를 건너갈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늘 그리운 엄마와 통화를 할 때마다 엄마와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제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안 좋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화했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바쁜 것 같이 들리면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그냥 끊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전화하면 먼저 마음과 바빠 보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오랜만에 엄마 생각이 나서 바쁜 중에 시간을 내었을 텐데 바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정작 대화를 못한 채 끊으면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언제 통화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전화할 시간을 찾아 살아야 하는 삶의 시절에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 집을 방문해서 며칠을 지내보니 젊은 20대들의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겠구나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어쩌다가 그들이 전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달리다가 힘들어서 멈추어 쉬고 싶거나 무언가 그립거나 문득 옛 추억이 떠오르거나 가족이 그립고 집 생각이 나거나 이런 정서적인 멈춤이 필요할 때, 혹은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을 때,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1588-9191로 전화하시면 모든 인생의 힘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강을 끼고 다리가 많아서 그 근처에 특별히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버튼만 누르면 직접 연결이 되고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에서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남성이 56%로 여성 36%보다 SOS 상담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20대가 32%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17에서 19세까지 고등학생이 26%, 그리고 30대가 5%, 40, 50대는 3%였습니다. 40, 50대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20대가 더 높았습니다. 상담 의뢰 내용별로는 대인관계 문제가 제일 높았고 진로, 학업, 가족, 경제, 건강 문제 순이었습니다.
이 통계 결과를 보니 성별로는 남성, 나이별로는 20대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풋풋한 20대 청년들을 보시면 젊은데 뭘 못하겠어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혹시 누군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가지 결심을 했죠. 첫째, 내가 자체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 지인들에게 SOS 생명의 전화처럼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자녀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어렵게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우리 가족 위치 공유를 하면 어떨까? 라고 말입니다. 동의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는 심정으로 몇 년 전 신문에 났던 기사를 이야기해주며 강제는 아니고 친절한 설득의 목소리로 물었었죠. 실제로 미국에서 한 부부가 겨울에 실종되어 며칠간 추적한 결과 산길을 운전해 가다가 폭설로 길이 막혀서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어 신고한 기사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가족 위치 공유에 동의해서 서로 위치 공유 앱을 깔고 멀리 갈 경우는 언제 어디로 간다고 서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일가 친척 아무도 없이 4 식구뿐이어서 아이들도 서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넌지시 아이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희들 살다가 정말 힘들 때 꼭 기억해. 엄마 아빠가 늘 너희 뒤에 있다는 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해결 방법은 꼭 있으니까 절대 부정적, 비관적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가족, 자녀, 지인들 중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에게 SOS 생명의 전화와 같은 전화를 걸어줄 생각을 해준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 봅니다. 누구에게 어떤 전화가 걸려오든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목소리로 받아야지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동안에 최소한 전화 한 통화는 하실 텐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전화기 너머에 다정하고 인자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였습니다.